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에서 뭐냐면 1부동산 1등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중 보존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가 두 개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요. 자, 이중 보존 등기 이퀄 중복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판례죠? 판례에 따르면요,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따져. 이중 보존 등기는요. 그러니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죠. 1번하고 2번 동일하면 선등기가 유효가 돼. 알겠죠? 동일하면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는 폐쇄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가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요, 등기 명이 다르죠?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봐. 그럼 선등기가 무효면 폐쇄하고요. 후등기가 유효고, 선등기가 유효잖아요. 그러면 후등기를 뭘 한다? 폐쇄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것만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판례는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등기가 건물은 하나 있는데요.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요. 1번으로 여기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1번으로 이렇게 갑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2일인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2월 1일이 우선한다. 무슨 알겠죠? 이건 등기명이 동일할 때고요. 등기명이 다르다. 그러면 다르다. 그럼 여기요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1번은 A로 되어 있단 말이죠. 2월 1일, 2월 2일이란 말이죠. 이게 선등기하고 여기 후등기가 다르지 않은 등기명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봐. 선등기가 유효이면요. 선등기가 유효가 되고 선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선등기는 무효가 돼. 후등기가 유효가 되고 선등기가 유효면 후등기가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냐? 동일하면은요, 우리는 등기는 절차법설에 의해서 선등기가 무조건 유효가 돼. 선등기가. 알겠죠? 절차법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등기 규칙이죠. 이건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가 또 중요해. 등기 규칙에서 토지. 우리가 건물에 또 이중 보존 중복 등기하거든요. 건물은 규칙이 아니고 예규에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예규에는. 그러니까 규칙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물의 이중 보존 등기는 예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는 규칙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판례는요, 등기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런데 여기는요,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는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봐. 토지는 최종 소유자가 누구냐? 동일하냐, 동일하냐. 등기부 두 개인데요. 등기부 두 개인데 쭉 갔는데 A, B, C, D 값. 을병정 값. 이렇게 등기 면제가 최종적으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걸 봐. 보존 등기, 1번 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지막 최종 등기를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소유자가 동일하죠.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은 뭐죠? 선등기가 당연히 존치하고 후등기는 폐쇄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선등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후등기에는 이해당사자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선등기에 이해가 있고 후등기에 있어. 그때는 선등기를 폐쇄하고 후등기를 조치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아까 판례에서는 등기부를 딱 보고 1번 보존 등기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를 봤잖아요. 판례는요. 그런데 여기 토지의 중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최종 등기명이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이죠. 최종. 알겠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렇게. 그다음에 3번은요. 최종 소유자가 다른 경우. 최종 소유자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최종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A 등기 용지는 갑인데요. B 등기 용지에는 갑에서 을로 갔다 이 말이죠. 갑에서. 여기는 갑인데요. 갑에서 여기는 을로 하나 더 갔죠. 이런 경우는요. B 등기가 존치하고 A 등기를 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A 등기 용지가 후등기이거나 소유권 이외에 걸려가는 등기가 없는 선등기일 때는 A 등기를 폐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 관한 것은요. 예규에 나왔어요. 예규에.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2차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최종 소유자를 기준한다. 중복 등기는. 그런데 우리가 1차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방금 있었던 판례를 봐. 등기 명인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알겠죠? 등기 명인 1번 등기가 동일하다. 선등기가 유효이다. 등기 명인이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으면 선등기가 유효이면 후등기 폐쇄. 선등기가 무효이면 선등기 폐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했었는데, 아까 등기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중 일방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타방이 등기에 협력.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중에서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죠? 그러면 타방이. 그러니까 이때 타방은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그러면 등기청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그러면 등기 인수청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등기 인수청구도 등기 청권의 일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적은요. 우리가 이제 채권적 청권이냐 물권적 청권이 하는 것은 여러분요. 등기청권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32대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왜냐하면 등기청권 이런 것들은 보통 딱 돌아가면서 나온다. 등기에서 두 문제가 나오니까 돌아가면서 문제가 딱 나오기 때문에 금방 예측하기가 금방 쉬워요. 뭐 올해도 여러분요.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 여기요. 채권적 청권하고 물권적 청권인데 채권적은 뭐고 물권적이 뭐냐. 그 말 먼저 따지고 다 가면 돼. 현재 이 사람이 물권자냐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면 이것은 물권적 청권이라고 그래. 현재 이 사람이 물권자가 아니야. 현재 이 사람이 물권자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데 뭐를 하면 등기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물권자가 돼.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돼. 등기하면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되니까 이때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거든. 등기를 청구한다. 이때의 등기 청구는 이것은 채권적이라고 그래.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현재 저당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갑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당권 등기를 해야 저당권자지 아직 저당권자가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저당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행사하죠. 아직 내가 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2번 저당권자야. 내가 2번 저당권자인데 누군가가요. 내 등기를요. 불법으로 말소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말소 회복을 청구해야 되겠죠. 내가 저당권자로서 말소 회복을 청구하죠. 저당권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자 현재 물권자니까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다. 저당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등기하면 내가 전세권자가 되고 소유자가 된다? 그럼 그건 채권적 청구권.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내가 현재 소유자다. 그러면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 현재 내가 저당권자다. 내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1번 저당권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럼 내가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1번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의 등기가 나를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침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등기 말소해달라. 1번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해. 누가?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이것은 내가 공부를 강의를 하겠지만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 하는 것은 이거 뭐 강의하고 읽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그래.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법정 지상권은요. 등기 없이 지상권자잖아요. 이 법정 지상권자가 등기를 하고 싶어. 지상권자가 하고 싶어 등기를. 그럼 처분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적 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청권?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부동산 매수인이죠. 이런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채권적 청권이고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만약에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만약 그것을 제3자한테 처분했다. 그래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아주 3대 요소죠. 아주 중요해. 3대 요소.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갑이요. 을한테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런데요. 이 을한테 갑이요. 잔금을 받고 을한테 이렇게 물건을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요.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청권 행사해야죠. 이 등기 청권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적 청권은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한다. 원래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건을 인도받았잖아요.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인도받아서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원래는 10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를 못하니까 소유권을 취득 못해. 갑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인도받아 내가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죠? 그러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걸 다시 병한테 또 판 거예요. 자기는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도 않고 병한테 팔아먹었어. 이걸 뭐란다? 제3자한테 처분했다고 그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도 판례가 말하겠다. 여전히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시간이 흘러? 그럼 권리가 소멸을 해.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니까 이걸 소멸시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를 보는 것이냐? 이 을이 병한테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팔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말한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그래. 자신의 권리를 처분한 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걸 말한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권리가 소멸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그러면 너는 권리가 없어져도 무방하겠네. 그게 바로 소멸시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없애버려 그 사람을. 그걸 소멸시효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도 그것은 권리의 행사로 봐가지고 소멸시효가, 즉 을은 병한테 처분했어도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여전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3대 원칙을 암기해야 돼.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10년을 소멸시효다.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는 인도받아 점유하면 진행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도 여전히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 매수인.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우리가요, 환매권이죠. 여러분, 환매나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뭐 당연히요, 채권이 청권이죠. 자, 그다음에요. 왜 환매권이 채권적이냐 한번 볼까요? 환매가 뭐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을요, 을한테요 2억에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고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주고 을 앞에 물건을 인도하죠. 그러면 이 을은요, 이 집에서 월세를 받죠. 월세가 뭐란다? 이걸 과실이라고 하죠. 그다음에요, 갑은요,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 2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대신 이 갑은요, 이자를 안 내는 거예요. 이자를 안 내는 대신에 을은요,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물건을 넘겨받아서 여기서 월세를 받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고 과실은 뭐한다? 퉁친다. 퉁친 것을 뭐란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을이요, 정식적으로 소유자가 되고요. 소유자.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요, 갑이 을한테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환매라고 그래. 그래서 생각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이 을한테 팔아먹었죠. 등기도 을한테 했잖아요. 그럼 을이 지금 소유자를 했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환매권을 행사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환매는 논리적으로 채권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은 당연히 채권이고요. 우리가 가등기하죠. 가등기를 해서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 중간생각 등기죠. 봐봐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그래서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해주기로 세 사람이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병이요,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죠.
그럼 병이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죠. 그럼요, 이 점유취득시효란 건 뭐다? 점유취득시효는 만약에 점유취득시효는 뭐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 등기가 갑이고요. 여기요. 점유죠. 점유가 뭐다? 을이잖아요. 을이 20년 지났죠. 갑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해서 20년이 흘러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죠.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잘 봐. 지금 현재 이 사람은 20년이 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20년이 되고 나서 등기해달라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겠네.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매수인 가등기에 한 본등기 청구권 중간생략 등기에서 점유취득시효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물권적은요. 더 간단해. 이런 물권적은 뭐냐? 현재 물권자가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지상권자가, 현재 전세권자가, 현재 소유자가, 그다음에 뭐 현재 뭐 누가 이렇게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현재 물권자가 한번 볼까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죠? 소유자.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돼서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요,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야, 말소.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실체관계가 뭐죠? 실체관계. 우리가 이러면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뭐를 했냐면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라고 하는 법률 효과, 즉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이것을 권리 의무라고 하죠.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죠. 실체법.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이죠. 이걸 실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자가 갑이면은 등기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등기도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소유자는 갑인데 소유자, 그런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다, 권리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실체관계란 말은 권리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가 가면 소유자는 이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누가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권이니까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등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등기? 등기가 뭐예요? 여러분, 등기는 되게 간단해. 우리가 등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냐?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을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현재 그 사람한테 현재 소유자, 권리는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 이 권리 상태를 말한다. 실체관계라고 하죠. 실체관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권리를 실체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고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매매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봐봐. 매매한 적이 없죠? 그러면 1번 이렇게 갑이죠? 2번 을이죠? 그럼 을의 등기는 매매한 적이 없으니까 이건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라고 해봐. 무효라고 해가지고 이 등기를 그럼 말소해봐. 그럼 뭐 을이 뭐라고요? 자기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매매가 등기가 무효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증여로 등기해줘. 증여로. 그럼 다시 또 2번 을한테요. 또 증여로 이렇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원래 매매는 무효인데. 우리가 여러분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등기가 무엇인가? 등기는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권리, 갑고 을고.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증여냐, 여기 매매가 무효잖아요. 증여냐, 매매냐 했을 때 매매나 증여는 이것은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갑고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을이냐 갑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먼저 갑고에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어차피 매매로 해서 등기가 언로되어 있든 증을 해서 등기가 언로되어 있든 어차피 을 앞으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되지. 뭘 이걸 말소하고 다시 하냐 이 말이죠. 말소하지 말고 등기를 그냥 놔두고 취득세를 때리지 말고 세금 때릴 때 증여세를 때리자 이 말이야. 증여세를. 알겠죠? 그러면 되지 왜 그러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을이니까 을 앞으로만 등기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체관계,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증여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그래서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줬단 말이죠. 그럼 잔금을 줬으면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요 다시 또 중개업소에다가 가가지고 이 부동산을 또 내놓는 거예요. 중개업소에다가 부동산을. 그러면 어때요? 우리 불안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매매계약에서 잔금 다 줬는데 나한테 등기를 안 해놓고 다시 또 다른 중개업소에다가 집을 또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등기소를 위조해서 1번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적법한 등기 원인은 있었으나 등기를 안 해주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조했다? 그럼 무효죠. 그럼 무효라고 해서 이 등기 무효라고 해서 말소해봐. 말소하면은 을은 그러면 다시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문을 받아오죠. 판결문을 받아오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등기를. 그럼 자기 앞으로 다시 2번 단독으로 다시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가 있을 건데 이걸 뭐 하려고 말소하냐 이 말이죠.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가 가야 되는데 설령 그것이 위조로 왔다 하더라도 그냥 그 등기는 유효로 보자 이 말이죠.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실체관계는 권리관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하러 말소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위조했으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건 형법이지. 우리 민법이 아니죠. 형법상으로는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거는 형법, 공법의 문제이고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 사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를 말소하지 말고 그냥 유효로 두자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해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갑소유인데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했대. 매매 계약도 없이. 아까는 우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위조했다겠고 이거는 매매 계약도 아닌데 을이요 갑의 소유인데 그것을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럼 등기부가 1번 갑에서 지금 2번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이 등기가 위조해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우리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전속 요건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죠. 위조가 됐어도 소유자가 갑이면 등기도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의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을한테요 자기 앞으로 2번 무슨 등기해달라고 한다? 여기요 갑 앞으로 여기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진정 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2번 현재 소유자가 행사.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진정명 회복은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고. 계약이 취소는 해제가 되죠. 봐봐. 자 갑과 을이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을한테요 3월 1일 등기를 했어요. 등기. 그럼 을이 지금 현재요.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있어요. 을이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이 취소나 해제가 된 거예요.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그러면 여기 등기는 언제 돼 있죠?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2월 1일에 계약하고 3월 1일 등기됐으니까 의리소유자인데 계약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등기가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등기가 무효. 그러니까 의리소유자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의리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럼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3월 1일이니까 결론적으로 2월 1일부터 무효니까 3월 1일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로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바로 그냥 갑한테 소유권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죠. 갑에게.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해제의 경우는 이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만약에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 그것은 소유권자가 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취소나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도인인 소유자가 매수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복귀하고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권, 이 매도인은 누구죠?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가 매도인이죠? 원상회복 청권은 뭐다? 말소 청구죠? 등기 말소 청구. 말소 청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의 등기 말소 청구하죠.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권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는 것은 아주 간단해. 우리가 이것은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실천계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정명의 회복, 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 2번 저당권자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별것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실천계 부합. 아까 했었는데 실천계 부합. 자, 실체관계란 말이 뭐라고 했죠? 등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죠. 등기는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등기라고 그래.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라고 그래. 실체관계. 현재 실체관계를 나타낸 것, 이건 등기잖아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낸 것을 공시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갑이면은 등기도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 등기를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러면 이런 말은 실체관계란 말을 안 써. 어떤 경우냐?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았어.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 그래서 등기가요, 여기서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3번 병으로 돼 있죠. 당연히 을에서 병으로 팔았으니까 병이 소유자죠. 이 등기를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 알겠죠? 언제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냐? 원래는 이렇게 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해서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직접 등기가 돼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병한테만 등기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갑에서 병으로 바로 갔잖아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세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등기 절차는 잘못됐어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다. 이 말을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갑이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아서 갑을 병으로 이렇게 등기된 거, 이 등기를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도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유효인 등기라고 믿었는데 등기가 무효였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는 그걸 믿고 샀으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 을의 등기가 유효예요. 유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내가 가져왔다,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에 무엇을 따져가지고 실체관계라고 하는가, 그걸 잘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 실체관계는 권리관계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한번 볼까요? 현재 등기는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등기라는 것은 현재
권리 상태, 실체관계를 공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판례가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이죠. 방금 얘기했죠. 갑에서 을로 갔다가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갑에서 직접 병으로 갔다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병이 소유자죠. 갑이 여기 모두 생략 등기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신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이렇게 갑이 등기를 하고 갑이 2번 을하고 매매해서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팔고 나서 을한테 서류를 다 주면서 을 앞으로 그냥 먼저 등기해. 을 앞으로 그냥 등기해. 1번 보존 등기가 생략이 돼 있죠.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이런 경우도 뭐다? 이런 경우도 최종적으로 을 앞에 등기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상속인에 의한 등기죠. 이건요 갑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1번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죠. 상속 등기 을 앞으로 을이 다시 그 병한테 팔아. 매매 2번 팔고 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3번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가지고요. 피상속인에서 바로 그냥 등기를 해. 그래서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를 해.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병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되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조문서 아까 했었죠? 그런데 위조문서는 무조건 실체관계가 그러면 안 돼.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었는데 위조문서에서 등기하고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위조문서는 무조건 무효죠. 그런데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위조문서를 했어. 그랬을 때 유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돼서 이게 나왔잖아요. 대금 안불 전에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위조 소리한 등기는 일단 무효가 돼. 대금 안불 전에 무조건 등기가 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위조 문서한 등기라도 잔금 다 주고 했는데 등기를 안 해줘. 그랬을 때 이 문제다 이 말이죠. 원래 위조 문서는 무효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여기 증여죠. 증여를 원하는데 매매로 거짓말했다 이 말이죠. 이 등기는 유효죠. 무슨 등기로서? 증여의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다 아까 몇 번 다 설명을 했던 거죠. 자, 등기가요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공신력이다 무조건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돼요. 갑의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갑의 등기가 무효인데 이때는 공신력을 인정하냐 마냐 이 문제가 따라. 갑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을은 그것을 믿고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가져왔다. 그때는 공신의 원칙이란 말을 써. 그런데 여기 효력 발생이냐 전속 요건이 하는 것은 언제를 쓰는 것이냐. 이때는요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갑인데 여기 2번 을인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를 해. 불법으로 말소하죠. 그러면 이때는 뭘 한다? 등기가 지금 을 앞으로 전속해야 된다. 그래야지 을이 소유자다. 그러면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으니까 을은 을 앞으로 등기가 전속하지 않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이 성립할 때만 등기가 있으면 되고 자발적으로 말소가 아니고 제3자에서 불법으로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을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데나 공신 원칙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나 아무데나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앞에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뒤에 등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공신 원칙이고 그 다음에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이랬을 때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체관계 부합이지 아니냐는 것은 등기 절차는 잘못됐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느냐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그걸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등기 용어를 갖다 뒤집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의 등기 용어만 봐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등기법 있죠? 그래서 등기법 강의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여러분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죠. 자, 무효등기 유용은 갑구와 을고 표제배는 유용하지 않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표제배 등기 유용은 안 되는데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거 절대로 안 돼. 왜? 표제보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갖다 쓴다. 아닌 것을 갖다 쓴다. 말이 안 되죠. 구건물하고 신건물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진실한 현재 그대로가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제보는 등기로 유용한다. 무효인 것을 다시 사용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만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할 때는 여러분요. 을이요. 갑한테 1억을 빌려줘서 그러면 을이요. 채권자이면서 갑의 건물에요. 저당을 잡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을 저당권자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이 1억을 갚어. 그러면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잖아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187조. 당연히 소멸한다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이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해야지 뭐. 말소. 그런데 내가 말했죠.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공시는 원칙. 지금 을의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이 등기는 무효인데요. 그것을 모르고 만약에 병이 그것을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못한다. 왜?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가져왔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무효 등기 유용이죠.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우리 민법 총칙에서 무효 행위의 추인. 이것을 무효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행위 추인 언제부터?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유효죠. 그래서 유용하기로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합의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 저당권 등기는 지금 무효잖아요. 병이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받았죠. 그래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어. 왜?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의뢰 등기가 이미 무효잖아요. 그것을 병이 아무리 믿고 등기를 받아왔어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등기의 여튼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공신의 원칙은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일 때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공신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이고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거나 등기가 부적법하게 제3자한테 이전됐을 때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암기하라고.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등기가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 있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그 다음은 무조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갑으로부터 내가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누군가가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거나 내가 등기가 된 것을 다시 또 병이 또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나는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 아주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별것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에 관한 문제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무효 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추인이라고 했죠?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묵시적으로 추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할 때는 알면서 해야죠.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라거나 용태를 행동을 보이는 등 무효 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걸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런 것이 있으면 묵시적 추인이다. 그 다음에는요, 가장매매로 등기가 무효죠. 가장매매. 그럼 108조죠. 등기와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실체관계란 말은 다시 원래 가장매매했던 내용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가 뭐죠? 그것은 뭐죠? 이것은 무효 등기 유용은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소급효과 없이 그때부터. 알겠죠? 효과. 유용의 합의가 있는 때가 생기고 등기 시점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왜요? 이것은 멀리 간다고 그랬죠?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등기는 유효가 된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인 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의 유용은 등기에서는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연결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별것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또 달라요. 매수인의 등기 매수인의 법적 기한은 이것은 중간생략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양이 길어져. 아시겠죠? 자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